지난주 수요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장 마감 후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 엔비디아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2조 달러나 되는 회사의 매출이 전년 대비 세 자릿대로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률이 61%가 넘어가는 등 정말로 미친 실적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젠슨 황 CEO는 가속형 컴퓨터와 생성형 AI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시장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7% 이상, 다음날 정규장에서 13% 이상 상승하는 폭등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엔비디아발 AI 돌풍, 연준 금리 인하 복병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엔비디아 실적 폭풍 성장, AI 혁명에 의한 부의 효과,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큰 온도차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글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주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간략히 정리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는 엔비디아가 지구 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라고 극찬하면서 시장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지켜 세웠습니다. CNBC는 실적 발표 후 투자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엔비디아가 세상을 구했다라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과 주가 폭등에 환호했습니다. 여기 젠슨 황 CEO는 가속 컴퓨팅과 AI는 티핑 포인트, 즉 전환점에 도달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촉발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을 고무시켰습니다. 여기에서 티핑 포인트란 특정 현상이나 기술이 천천히 나타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4분기 매출이 220억 달러로 전분기에 비해 22%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5% 증가하여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사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184억 달러 증가했는데요. 이는 전분기 대비 27%,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409% 증가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에 기반하여 엔비디아의 주가는 거침없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5년간 주가 상승률이 1113%, 금년 들어서만 YTD로 63% 상승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적 발표 직후 다음날 정규장에서 하루 만에 불어난 시가총액이 약 2,500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역사상 최고의 상승세입니다. 이것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3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절반이고요. 코스피에 상장하면 하루 만에 상승분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당장 시총 2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2조 달러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 시총 3위 기업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작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63% 상승하는 등 폭등세를 보이자 월가에서는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나돌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대 초 인터넷 보급 당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시스코에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닷컴 버블 붕괴 직전 시스코의 주가의 궤적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빨간색의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곡선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시스코의 주가는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고점에서 90%나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때의 주가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도 이렇게 될까요? 그러나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은 엔비디아의 주가, 검은색 선은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가는 상승하는데 PER은 하락합니다. 양호한 실적과 높은 이익 성장률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 21일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는 130% 상승한 반면 이익은 231% 성장했습니다. 주가보다 이익이 더 많이 성장했으므로 멀티플은 오히려 감소했죠. 따라서 테슬라와 구글을 제외하고 다른 매그니피션트 7 주식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현재 버블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취약하며 앞으로도 더 높은 상승 여력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상과 같은 실적과 향후 낙관적인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UBS만이 유일하게 850달러에서 800달러로 내렸습니다. 젠슨왕 CEO는 생성형 AI는 새로운 투자 주기를 시작, 연간 수천억 달러의 규모의 시장 기회를 나타낼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자신만만한 경영 전망을 내놓아 투자자들을 고무시켰습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주가 상승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하는데 복병을 만났습니다. 2022년 3월부터 11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해온 연준으로서는 실물 경제가 식어가고 자산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긴축 정책을 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AI 혁명과 엔비디아 주가 폭등은 대대적인 투자를 유발시키고 총 수요가 촉진되어 GDP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시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의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할수록 청색 선의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금년 들어서만 63% 이상 상승했는데요. 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1월 달에 7번에서 최근에는 3.5회 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의 효과, 즉 웰스 이펙트라는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 포트폴리오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만화에서처럼 나 이제 부자 됐어. 쇼핑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부자처럼 느끼기만 해도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은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GDP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러한 총수요 증가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경제 내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를 내려야 하는 연준으로서는 커다란 복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때 연준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물가의 재상승입니다. 2022년 7월에 9.1%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을 3.1%까지 잡아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긴축 통화정책 효과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처럼 실제로 1970년대에 오일 쇼크라는 악재가 있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세 번이나 출렁거린 적이 있었죠. 따라서 당시 미국 역사상 아서 번스는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직 파월 의장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파월 의장과 같은 배를 탄 FOMC 의원들은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2월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이 제약적 수준에 와 있다면서 금리 인상 종결을 선언했었죠. 당시 시장에서는 3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 있었는데요. 요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더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은 대부분 회의 참가자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있어 너무 빨리 움직일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단지 몇 명만이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금리 인하는 올해 말이 적절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나친 완화는 물가 안정을 지연 또는 역전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길게 잡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어느 시점에서 제약적 통화 정책을 철회할 텐데 올해 말이 적절하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징후를 보이지 않거나 경제 전망이 변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매우 느리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갈 길이 바쁩니다. 왼쪽 표에서 금리나 개시 시점을 늦어도 6월 말까지 잡고 있는데요. 오른쪽 표에서도 가장 최근에 금리 인하 피벗 시기가 청색의 점선처럼 금년 말까지 3번에서 4번에 걸쳐 10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조기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시장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젠디 박사는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너무 오래 꿈을 대서는 안 된다.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경기 침체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국내 총 생산, 즉 GDP와 국내 총 소득, 즉 GDI와의 괴리를 들고 있는데요. 여기 청색선의 GDP는 한 나라의 경제 활동과 생산 규모를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빨간색 선의 GDI는 그 나라 국민들의 소득의 정도와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가 일치해야 하지만 최근에 이 두 지표 간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DP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GDI는 수평으로 거의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GDP는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GDI가 더 정확한 실물 경제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준은 낮은 실업률과 높은 GDP 성장률에 안주하지 말고 때가 더 늦기 전에 금리 인하를 조기에 단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AI 돌풍의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GPU를 탑재한 칩을 공급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등 실적이 폭풍 성장했고, 앞으로도 티핑 포인트에 도달한 가속 컴퓨터와 AI는 기업, 산업, 국가의 전 세계적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엔비디아 주가의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높은 실적과 이익 창출에 의한 멀티플 하락으로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주가 상승에 수반되는 소비 증가, 총수요 증가 등 부의 효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그러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연준과 시장 전문가 사이에 커다란 온도차가 있다. FOMC 의원들은 올해 말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으나 시장 전문가들은 6월 피벗과 3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거나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조기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2월 말 PC, 3월 FOMC의 점도표, 장단기 금리차, 샴의 법칙 등 하드 또는 소프트 데이터에 집중하여 금리 정책과 경기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고 투자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포커스 네트워크는 블로그 우고의 경제나무에 방송 대본을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 텍스트와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월도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찬 한 주, 그리고 3월의 시작과 함께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